티셔츠.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 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티입니다. 오늘은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소니의 핸디캠 AXP55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리뷰하는 소니의 두 번째 카메라죠. DSLR이나 미러리스가 아니라 캠코더를 구매한 이유는요, 그냥 샀어요. 제가 그 카메라를 파는 전자관 같은 데 가서 만져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냥 뚜껑 열고 찍기만 하면 되고, 광각단에서 망원단까지 지원을 하죠. 4K도 지원하죠. 소니의 AXP55의 경우에는 내가 찍은 것을, 그리고 외부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빔 프로젝트를 이용을 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 보여서 그냥 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DSLR이나 카메라의 경우에는 녹화 제한 시간이 걸려 있습니다. 30분이 지나면 끄고 다시 영상을 촬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캠코더의 특성상 그런 시간 제한이 없는 게 저에게는 좀 크게 와닿았었고, 제가 하나하나 지금 리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외형에 대해서,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메뉴를 만져보면서 이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소니 핸디캠 AXP55로 찍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 그리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리뷰를 끝내보려고 합니다. 외형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4K 촬영이 되고요. 4K에서는 30프레임까지 촬영이 됩니다. 대신에 풀 HD에서 60프레임 그리고 120프레임까지 다양한 프레임을 지원하기 때문에 웬만한 영상을 찍을 때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26mm에서 536mm인가 538mm까지 광각단에서 초망원단까지 지원을 합니다. 조리개도 가변 조리개이긴 하지만은 조리개가 2에서 3.8까지 대체적으로 밝은 조리개고요. 초점 거리의 경우에도 광각단일 때는 1cm, 그리고 망원단일 때는 80cm로 정말 내가 찍고자 하는 것들은 웬만한 건 다 찍을 수 있는 화각대를 가지고 있어요. 줌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줌 테스트 영상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주간에 줌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멀리 보이는 게 대구의 이랜드라는 거고요. 지금부터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볼게요. 자, 이까지가 광학 줌이에요. 화질 저하가 없는 선에서 줌을 하는 거고, 지금부터는 디지털 줌이에요. 화질 저하가 조금 있긴 하지만 주간에는 크게 어느 정도 조금 더 가도 깨지는 건 많이 없더라고요. 자, 갑니다. 손떨방을 켜놨는데도 초망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자, 요렇게. 요게 지금 할 수 있는 최대로 줌을 당긴 상태입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니까 화질 저하가 일어나긴 일어나죠. 다시 돌아올게요. 쭉. 밤에는 어떨까요? 밤이 됐고 이랜드에는 예쁘게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다시 줌을 가볼게요. 이게 저조도 상황이라서 디지털 줌으로 가게 되면은 화질 저하가 조금 더 심해요. 밤에는요. 쭉 가죠. 자, 이까지가 광학 줌이고요. 디지털 줌으로 넘어갑니다. 자, 쭉쭉 당겨서, 자, 가버리니까 자글자글 거리는 게 낮보다 조금 더 심해졌죠.
그래서 낮에는 어느 정도 디지털 줌을 해도 덜 깨지는데 밤에는 디지털 줌을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돼도 지금 찌글찌글거리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정도? 요게 지금 강악 줌이거든요. 요거는 괜찮고 다시 원상복귀. 이처럼 줌은요 진짜 좋아요. 자, 그리고 소니의 손떨방 기능에 대해서는 누가 씹을 수가 없죠. 그 정도로 손떨방 기능은 굉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손떨방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매력 있는 점이 이 소니 AXP55 바디 안에 내장 메모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64기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128기가를 사용을 하는데 거의 한 190기가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용량 부분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큰 용량으로 오랫동안 찍을 일이 잘 없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를 했을 때 내장 메모리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매력 있는 특징인데 빛이 하나도 없는 밤에 적외선을 켜서 적외선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찍어놨죠. 제가 보이시나요? 이처럼 주변에 빛이 아무것도 없다 할 때 이 나이트샷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트샷을 제가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제가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저를 촬영할 수가 있죠. 보통은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는 동물농장이라든지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지 좀 동물들을 밤에 관찰할 때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일상적으로는 저도 사용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다르게 표현을 해보고 싶다 할 때는 나이트샷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밤에 불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보이긴 하지만 빛이 하나도 없다 할 때는 이렇게 나이트샷을 켜서 촬영을 하는 것도 촬영해보니까 재밌네요. 앞으로 자주 써야 되겠다 이거. 근데 완전 귀신 두고두고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번씩 쓰기에는 좋네요. 여기 앞에 보면은 4K 글자 옆에 화면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찍은 영상을 아니면은 HDMI 선을 연결해서 외부에서 빔 프로젝트를 연결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몇 번 집에서 제가 찍은 거를 빔 프로젝터로 한번 연결해 보니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게 정말 괜찮아요. 이까지만 잠깐 알아봤을 때 제 생각이지만 광각단에서 망원단까지 화각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빔 프로젝트가 있고 내장 메모리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 캠코더가 전문적으로 영상을 하시는 분들한테 타겟팅이 된 것보다는 뭐랄까 좀 데일리용으로 들고 다니는 여행용 동영상 카메라 아니면은 육아 동영상 일기 같은 영상을 찍고 싶고 하시는 분들에게 타겟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연하게도 명품 렌즈로 소문이 나 있는 칼자이즈 렌즈가 센서의 경우에는요 영상용 바디, 영상용 캠코더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는 엑스모 R 센서인가 그게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조조 때 노이즈 발생률을 최대한 낮췄다고 하는데 6개월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사실 그렇게 믿을 만한 스펙은 아닌 것 같아요. 노이즈를 많이 만났습니다. 특징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제가 외형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쪽으로 보시면 이게 마이크예요. 마이크가 5.1 채널로 5방향에서 소리를 수음을 한대요. 어차피 소니는 녹음 관련해서는 성능이 괜찮기로 이미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쪽 덮개를 열어버리면은 탑슈 어댑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외장 마이크를 사용을 할 때 이쪽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은색으로 된 게 왼쪽으로 하면은 광각단으로 조절을 하는 거고 오른쪽으로는 점점 망원단으로 화각을 좁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캠코더지만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서 사진까지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측면에 보면은 검은색으로 버튼이 한 개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동영상 모드로 바꿀 때 그리고 사진 모드로 바꿀 때 사용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캠코더가 이 화면을 열면은 전원이 켜집니다. 화면을 열지 않고도 전원을 켤 수가 있는데 여기 요거 보이시죠? 요거를 당기잖아요. 그러면은 전원이 들어와요. 요렇게 보고 촬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로우 앵글을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요거를 이렇게 비틀어 주면은 각도 조절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 돌려가면서 내 시력에 맞추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으로 살펴보시면은 마이크로 단자와 마이크 단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내가 촬영하고 있는 목소리 그리고 촬영본을 듣기 위해서 이어폰 단자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요거는 손잡이죠. 이렇게 끼워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손잡이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왼손잡이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왼쪽에 요 화면이 있으니까요. 왼쪽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기 빔 프로젝터가 나오는 패널이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매뉴얼 모드인데요. 매뉴얼 모드를 셔터 속도나 초점, 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맞출 수 있는 매뉴얼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면은 전원이 들어오는 거고 이쪽으로 LCD 화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누르는 버튼들이 많아요. 요 위에 있는 사람 모양 보이시죠? 요 버튼은요, 내 소리 감소라는 거거든요.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쪽 반대편으로 소리를 제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목소리로 제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소리 감소를 켜볼게요. 지금은 내 소리 감소를 켜서 제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차이가 좀 나시나요? 5방향으로 이게 목소리를 수음하니까 이쪽 방향에서 수음하는 거를 꺼놓은 것 같아요.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계속 살펴보면은 그 밑에 버튼이 프로젝터라고 돼 있죠. 프로젝터 기능을 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있는 버튼은 사진을 재생할 때 누르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적외선 기능을 아까 설명을 드렸죠. 적외선 모드로 들어가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버튼은 처음에 샀을 때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메뉴에 들어가셔서 적외선 켜기를 설정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맨 밑에는 화면이 열리면은 카메라가 켜지는데 뭐 청소를 하거나 지금 꺼졌으면 좋겠다 할 때 요거를 누르면은 요렇게 꺼집니다. 뚜껑을 열어보면은 SD 카드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는 빔 프로젝트를 이용을 했을 때 HDMI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LCD 화면 위에 보면은 조절하는 레버가 있어요. 내가 빔 프로젝트를 켰을 때 초점을 맞추는 레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쪽으로 보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있는 뷰파인더가 있고요. 배터리가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녹화 버튼이고 여기는 충전을 할 때 사용하는 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니 DSLR이나 미러리스에서는 잘 볼 수가 없죠. 이 회전 LCD가요. 정말 편합니다. 혼자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셀카로 동영상을 찍을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제껴도 지는데요. 요거는 어떨 때 사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찍고 있다는 걸 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요? 외형이 굉장히 깔끔하죠? 저는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메뉴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이랑 한 번씩은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능들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원래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밖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요 LCD 화면을 카메라가 제대로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장소를 좀 이동을 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구매한 소니 액션캠이에요. 리뷰를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모드에 보면은 동영상 모드와 사진 모드가 있어요. 타임랩스 캡처가 있죠. 타임랩스를 지원합니다. 제가 아주 날이 좋을 때 해질녘의 모습을 타임랩스로 담아 보려고 지금 타임랩스 설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타임랩스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열어요. 화면이 켜지겠죠? 메뉴로 들어가요. 촬영 모드를 눌러서 타임랩스 캡처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은 바로 오른쪽에 모드라고 있어요. 모드를 눌러서 타임랩스 캡처로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밑에 시계 모양에 좀 고치는 듯한 그런 나사 모양이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세요. 간격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1초, 2초, 30초, 60초까지 간격을 설정하고 예를 들어서 30초 OK를 누르겠죠. 그리고 매수는 999장까지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 숫자를 이렇게 낮출 수도 있고요. 확인. 자동 노출 모드. 계속 카메라가 셔터를 잡으면서 자동으로 노출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최초 촬영 시에 노출을 고정을 할 것인가. 자, 그리고 이미지 크기는 4K 이미지에 적합한, 그리고 HD 이미지에 적합한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4K로 선택을 해서요. 포토 모양이 있습니다. 포토 모양을 누르게 되면은, 자, 한번 찍혔죠? 보시면은 촬영 중이에요. 제가 아까 정한 299장까지 다 촬영을 하면은
종료가 된다는 얘기겠죠. 모드에서요 타임랩스로 가주시고요.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서 촬영 간격은요 저는 10초로 할게요. 매수는 299매 300장으로 해야겠다. 노출 모드는 잠금으로 갈게요. 왜냐면 이제 해지면서 조금 더 어두워지면 얘도 어두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초 촬영 시에 노출을 고정합니다로 설정을 하고요. 캡처 이미지 크기는 4K로 해놓고 촬영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토를 눌러 주시면 여기서부터는 촬영이 이제 되는 거죠. 촬영이 되고 나면 오른쪽 위에 빨간색으로 버퍼링이 살짝 걸려요. 이렇게 일부러 망원단으로 안 당겼어요. 왜냐면 구름도 예뻐서 구름까지 같이 담아 보려고 광각단으로 지금 타임랩스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타임랩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찍게 되면은 영상으로 저장이 안 돼요. 따로 후보정 프로그램에서 편집을 해서 타임랩스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DSLR로 찍는 것보다는 선예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뒤처집니다. 왜냐면 얘는 캠코더니까요. 그거를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니 핸디캠만을 가지고 여행을 가도 타임랩스라든지 각각 여러 가지들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고속 녹화에 불이 들어와 있죠. 고속 녹화는 영상 초반에 나왔던 영상 있잖아요. 고속 녹화로 설정을 하고 찍은 영상들이에요. 풀 HD로 화질을 바꾸고 프레임에 보면은 60프레임, 30프레임, 24프레임까지 밖에 설정이 안 됩니다. 12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려면은 촬영 모드에서 고속 녹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12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촬영 모드 두 개는 선택이 안 돼 있죠. 이거는 화질에서 파일 형식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바꿨죠. 촬영 모드로 보면은 매끄러운 느린 녹화와 골프샷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찍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매끄러운 느린 녹화는요 그냥 느리게 찍어주는 거고요. 골프샷은 뭔가 임팩트 있는 동작 있잖아요. 야구 방망이를 흔들다든지 말 그대로 골프채를 흔드는 순간을 사진을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이렇게 찍어줘요. 크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라고 봐요. 한 번씩 사용을 해봤는데 한번 사용을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는 않는 기능입니다. 무선은 말 그대로 핸드폰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연결해서요 줌도 땡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녹화까지도 됩니다. 찍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이 기능은 야외에 나갔을 때 카메라를 계속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놔야 되는 상황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생 기능은 그냥 말 그대로 재생 기능이고요. 편집 복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거의 안 들어가요. 자,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4장 메모리가 있다 그랬죠. 미디어 선택에 눌러서 메모리 카드로 저장을 할 건지 내부 메모리로 저장을 할 건지 정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쭉 한번 내려가 보면 음량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도 그냥 넘어가고, 비품 끄는 거는 지금 제가 뭔가를 누를 때마다 띵띵 소리가 날 거예요. 이거를 끄는 거예요. 소리가 더 이상 안 나죠. 모니터 밝기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별 다를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화질로 한번 가볼게요. 화질에 가서는 파일 형식을 4K로 하느냐 풀 HD로 하느냐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은 4K로 설정을 하고요. 지금은 풀 HD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이게 근데 메뉴가 설정이 되면 바로 이렇게 대기 화면으로 나오더라고요. 메뉴를 더 조정하고 싶은데 계속 튕기더라고요. 프레임 속도도 여기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30프레임으로 두고 촬영을 하고, 이미지 크기도 정할 수가 있죠. 이미지 크기는 사진을 찍을 때, 타임랩스를 찍을 때 사진 크기를 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화질 크기 메뉴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카메라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일단 제가 스포트 노출계 초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터치 영역으로 초점과 밝기를 설정을 합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캠코더는 DSLR이랑 미러리스랑은 좀 다르게 초점을 잡는 거나 뭔가를 설정하는 게 처음에 너무 달라서 좀 많이 어색했어요. 눌러주시기만 하면은 노출과 초점까지도 맞춰주죠. 그럼 제가 여기 어두운 부분에 터치를 한번 눌러 볼게요. 지금은 자동으로 돼 있죠. 그러면 얘가 깜빡깜빡거리면서 맞춰줘요. 지금 맞춰줬다는 얘기죠. 지금은 밝은 곳에 제가 다시 눌러 볼게요. 초점이랑 노출을요.
조금 어두워진 거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보통 영상을 촬영할 때는 사람의 얼굴을 눌러주시면은 그 얼굴의 초점이랑 노출이 잘 맞춰요. 여기 밑에 보시는 내용들이 다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같이 하느냐, 노출만 하느냐, 초점만 하느냐, 노출, 초점을 따로 정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동으로 노출이 나는 좀 어둡게 찍고 싶다 하면은 수동으로 가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DSLR이나 미러리스에 비해서는 많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기능이 있다는 게 장점인데, 제가 모르는 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노출을 수동으로 맞춰놨잖아요. 맞췄어요. 그래서 조리개도 수동으로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동으로 눌러서 제가 조리개를 5.6으로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OK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노출이 다시 자동으로 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못 만지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돼 있는지 제가 계속 만져본 결과 모든 거를 각각 수동으로 설정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동으로 찍습니다. 장면 선택에 보면은 뭐 삼각대를 이용을 해서 야경, 일출, 석양, 불꽃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시네마톤 잘 사용을 안 해요. 페이더라는 기능이요, 후보정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도 살짝 시작과 끝에 효과를 주는 기능인데, 페이더를 끈 상태에서 녹화를 눌렀어요. 그리고 페이더라는 효과를 검정 페이더로 제가 적용을 하고 다시 촬영을 눌러볼게요. 검은색에서 시작이 되죠. 일상용으로만 사용을 하는데 시작 부분에 조금 부드럽게 시작을 하고 싶다, 그래도 뭔가의 효과를 주고 싶다 할 때는 흰색 페이더나 검은색 페이더를 사용을 해서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손떨방 기능인데 이 액티브는 4K에서는 지원을 안 해요. 지금 제가 풀 HD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설정을 안 했을 때랑 표준으로 선택을 했을 때는 화각의 차이가 없는데 활성으로 갔을 때 조금 크롭이 되고 액티브로 갔을 때 조금씩 크롭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표준으로 두고요, 조금 움직이기 많을 때는 4K일 때는 활성으로 두고 풀 HD 때는 액티브로 두고 사용을 합니다. 디지털 줌이 있죠. 처음에 사게 되면은 이게 끔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줌을 설명을 하면서 이까지가 광학 줌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부터 디지털 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디지털 줌까지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수동 링 설정이 있죠. 여기서 앞에 제가 링 돌리는 걸로 다른 걸로 또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초점으로 둘 수도 있고 줌으로 둘 수도 있고, 줌으로는 안 두겠죠, 줌이 있으니까. 셔터 속도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리개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나이트샷 조명, 적외선 촬영 보여드렸잖아요. 요것도 켬으로 설정을 해두시고 이쪽에서 나이트샷을 누르시면은 밤에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얼굴 인식 모드가 나오죠. 얼굴 인식 모드는 스마일을 정할 수가 있는데 작은 스마일로 두고요, 그냥 이렇게 웃으면 얼굴에 초점이 딱 잡혀요. 이 기능은 혼자 촬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괜찮은 기능인 것 같아요. 오디오 녹음 레벨은 수동으로 합니다. 밑으로 가서 설정을 해놔요. 수동으로 조금 작게 녹음을 해놔야지 잡소리가 좀 덜 들리더라고요. 수동에서 조금 밑으로 해서 맞추는 편이고요. 이어폰을 연결을 하셔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버튼이라고 있죠. 네 버튼은 뭐냐면 여기 있는 기능들을 여기 왼쪽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에서 바로 터치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자주 사용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을 네 버튼 설정으로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금 표시는 무조건 켜야 되겠죠. 누나 이런 것들을 맞출 때는 눈금 표시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격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피킹이라는 기능이 저는 정말 좋은 게 가끔씩 이용을 하거든요. 초점이 맞은 윤곽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색칠을 해줘요. 빨간색으로 눌러보면은 지금 이 빨간색이 보이시죠? 여기에 초점이 맞은 거예요. 제가 일단은 확대를 해볼게요. 초점 거리가 안 맞아서 지금 초점이 하나도 안 맞춰 있을 거예요. 색깔이 없죠? 다시 광각으로 가면은 초점 맞는 부분을 이렇게 색칠을 해줍니다. 그래서 혼자 촬영을 할 때는 제가 이 기능을 꼭 활용을 합니다. 그래야 이 초점이 어긋나갔는지 잘 맞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능 너무 고마워요.
제가 놓친 부분도 있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능들만 활용을 잘 한다면 내가 원하는 영상 그리고 일상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을 거예요. 구매를 아직 하지 않고 알아보시는 분들에게도 최대한 이해가 잘 되게끔 여기 있는 기능들을 설명을 많이 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죠. 녹음하는 소리는 소니 AXP55로 녹음 중이에요. 스테레오도 됩니다. 마무리는 AXP로 녹음한 소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장단점에 대해서도 얘기로 풀어드리려고 했는데요.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장단점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요. S로고는 왜 안 들어갔을까요? S로고가 있었다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쉽네요. 금액이 150만 원인데. 자, 이렇게 리뷰가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리뷰를 준비할 때 제 기준 정말 디테일하게 준비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신박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